이 공공의료 얘기하면 우리가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잊지 말자 홍준표, 잊지 말자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 근데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그래도 신천지 외에 또 중요하게 다뤄봐야 될 게 공공의료 부족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다 얘기하더만 요새는 보니까. 예.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 메르스 때도 나왔고 사스 맞나? 사스 네. 때도 나왔고 뭐 감염병이 확산될 때마다 나오는 게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없었던 거죠. 사라지는. 근데 이게 이 정도면 계속 공공의료 부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공공의료에 대한 의지나 관심이 없다라기보다 혹시 정치권이 다른 쪽의 이익을 대변을 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사협회는 민간병원, 민간병원에 파워가 있는 거죠. 만약에 공공의료 쪽으로 가게 되면은 건보 재정 같은 걸 저로 투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병원협회나 의사협회가 좋아할 리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라 그랬죠. 5.7%요. 그런데 영국의 뭐 50% 수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영국은 더 하지 뭐. 최소한 15%나 20%는 맞춰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료원의 지금의 한 3배 정도는 돼야 되는. 그러니까 공공의료원과 거기에 이제 그것만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대구에서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 인력 자체의 것을 편향돼 있고 의사 중심이고 의사가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건 의사가 아닙니다. 의료기사하고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돌아가면서 처방 내서 하지만 실제로 사람을 관리하고 붙여갖고 하고 또 하나는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 의료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되려고 하면 의료기사에 대한 신분 보장, 간호사에 대한 신분 보장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의료인들을 적재조서에 탁탁 박아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의사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상한 말일 수 있는데 마치 그 기존의 주류 교단들이 신천지를 2단으로 하듯이 한국의 민간 의료 자본들은 공공의료를 2단으로 보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예요. 적절한 비유. 좀 싼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가장 지금 이 시국에서 한 말씀 해야 되는 것은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대는 의사들 많습니다.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본질적인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추상적으로 얘기해요. 공공의료에 대한 걸 확충해야 된다는데 뭘 어떻게 맞아요.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그럼 공공의사는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게 하나 얘기.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의대 출신에 연결돼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럼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지 않으면 공공의료 시스템의 인력 부분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얘기조차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만 떠들고 있는데 이 기레기들이 그 얘기들 죄송합니다. 기레기들이 그들이 정확히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뭐가 허점이고 사실은 어디를 찍어야지 공공의료 시스템이 확충된다는 걸 못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공공의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 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 그게 지금 대구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간호사 부족하고 의료기사가 부족해요. 의사는 가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맞아요. 의료진 인력 부족 문제는 늘 간호사들 노조가 얘기를 해왔던 그러니까 문제니까. 직업군 중에서 이직률이 가장 높은 그 직업이 간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 3, 4년 하게 되면 도저히 이게 학을 띄고 포기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공의료 얘기하면 우리가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잊지 말자 홍준표, 잊지 말자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 지금 어쨌든 고소고발 당한 상태인데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좀 다뤄봐야 될 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중국에서 그 장애인이 다른 가족들이 격리가 되고 혼자 집에 남아있던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과 이번에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에서 집단 감염에 당하고 집단 사망도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사건인 것 같아요. 70 미랄의 집도 같은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관계자 말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의료 사각지대가 어디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지 못했고
또 다수의 편의와 행정 편의를 위해서 어떤 수용소와 같은 시설에 좀 내몰렸던 사람들이 좀 이런 일을 당한 것 같아서 가장 청도 대남병원은 그 나쁜 새끼들이 보건소가 있고 요양병원이 있어요. 뻔히 저 요양병원에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침대에 올려놓고 해야 돼요. 근데 한 인력을 아끼려고 다 방바닥에다 이렇게 매트 깔아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걸렸어요. 지금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그것도 장례식장 규모를 넓히려고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병상을 해야지 장례식장이 늘어나거든요. 돈 되는 게 장례식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로 옆에 보건소 놈들 허가를 내준 놈들 옆에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일부만 얘기하는데 이제 지나간 거죠. 요양병원에서 지금 무너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민낯이라고 하는 것이 인력을 아끼려고 하다가 사람을 그러니까 정식으로 치료하면 이 코로나는 죽는 병이 아니에요. 네, 그냥 감기처럼 왔다 가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증인 사람은 죽죠. 당연하죠. 그건 독감 걸려도 중증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이 죽이는 거지. 그거를 닦아버리고 다시 바꿔야 되는데 그 얘기는 또 이제 묻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장애인들이나 이런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 이게 시설에 다 수용을 해버리잖아요. 일단 사람들 눈에서 안 보이게끔 어디 한 군데 몰아넣어버리는 이 정책, 그러니까 시설 위주의 정책이 이런 또 비극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 시설을 통째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격리시켜버리고. 근데 또 마치 시설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최대 복지 정책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전부 다 코호트 격리 중인데 이분들만 그런 거죠. 코호트 격리를 하는 거는. 코호트 격리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코호트 격리라는 건 다 못 나오는 거야. 근데 거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밥을 못 떠먹는 사람들은 그냥 굶어 죽으라니. 그냥 거기에 가둬두고 죽을 때까지 뭐 약간 이런 그런 건데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별로 그렇게 논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시설 거주자가 아니라 그냥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했다라고 하면 사실 난리가 났을 문제인데 이들 소수자들에 대해서만 좀 약간 너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사회인식 개선이 너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이런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결국 누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맞는지 거기 사회적 약자한테 남들한테 가는 부담의 2배, 3배로 간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누구나 다 지금 공공의료를 얘기하고 있지만 또 지나가면 또 까먹는다. 이런 것을 바꾸어내지 못하면 또 어떤 제2의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또 이런 비극들은 또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군을 만들어야 된다. 의사들만 믿으면 안 된다. 의사들의 선의를 믿으면 안 된다. 그 분업을 시키고 의료기사들의 도움을 받고 간호사 노조의 도움을 받고 그걸 분업화시키는 스페셜한 것을 하면은 의사들의 일종의 독재적인 권력을 견제하면서 의사들도 좋은 사들을 또 이렇게 하는 것 쪽으로 되는 방식의 흔히 말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야 된다. 추상적인 공공의료 하자는 건 아무 의미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의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이랑 비교를 하면 최저임금이 올라야 위층의 임금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소수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권 보장이 충분히 될 때 그 위에 있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의료 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신천지도 공공의료에 관한 문제 다뤄봤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명 채워주세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